네, 시장 분위기가 정말 참 어수선합니다. 네, 트럼프 멘트 한마디 한마디에 출렁이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관세 관련 멘트 한 방이 터져 나오면서 시장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86,000달러를 좀 뚫어내나 싶은 생각을 갖게 만들다가 다시금 84,000달러가 일시적으로 깨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을 소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 관세 리스크가 여전히 문제입니다. 미국이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겠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이게 시장에는 상승 호재로서 역할을 했는데, 이게 트럼프가 직접 면제 아니다 라고 멘트를 확정 지어 버리면서 다시금 시장을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참 여러가지 거시경제적인 불확실성이 굉장히 고조되는 지금의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과연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공포 탐욕지수는 하루 전보다 14포인트 빠진 31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더 악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황이 참 무시무시하죠. 여전히 63%대 중반에 자리하면서 2021년 초 이후 가장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 정말 벌써부터 지긋지긋하게 이제 느껴지는데, 이 전자기기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게 아니고 다른 형식으로 부과될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상대로 했던 불공정한 무역 수지, 비금전적인 관세 장벽에 대해서 누구도 면죄부를 받지는 못했다. 특히 우리를 가장 심하게 대하는 중국은 더더욱 그렇다라고 직접 멘트를 날리면서 관세에 대한 어떤 논란에 대한 정리 플러스 중국에 대해서 한 번 더 날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의 경우에도 이 관세 예외 조치는 일시적인 것이다. 한두 달 안에 반도체 관세와 함께 부과될 것이다. 이 관세는 미국에서 만들어야 하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들인데 각국이 협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협상 대상도 아니다라는 그런 분명한, 꽤 선명한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번에는 진짜 재밌는 게 중국의 어떤 반응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히토리오 수출 제한을 실시한다라는 어마무시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버렸습니다. 트럼프 관세 인상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응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4월 4일부터 히토리오 7종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시행했다라고 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2023년까지 전 세계 중히토리오 금속 공급량의 99%를 생산했고, 전 세계 연간 20만 톤 히토리오 자석 가운데 90%를 생산하는 곳이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스는 중국 세관 당국이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독일을 포함한 모든 국가로의 중히토리오 금속 자석 수출을 차단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회사의 히토리오 등이 공급되는 것을 영구적으로 막는 것이다. 전 세계 자동차 제조업체, 항공우주 제조업체, 반도체 회사, 군사업체 핵심 부품 공급 중단 위험이 불거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이 히토리오 공수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경제 전반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거의 끝장? 막장까지 가진 않을 것 같은데 거의 끝장에서 뭔가 이쯤 되면 뭔가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그만하고 윈윈 하자 정도로 나올 법도 한데, 일단 중국도 굉장히 강력한 카드로 반격을 한 것을 우리가 꽤나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예측 불가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것 같다가도 역시나 예측 불허다 싶기도 하고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18년에서 2020년 당시 미중 무역 전쟁이 사실상 재현되고 있다라고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주가가 일시 폭락했다가 트럼프의 트윗 한 번으로 반등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이번 관세 갈등으로 주식 암호화폐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과거 그때와 거의 비슷한 데자뷰처럼 느껴지는 게 이런 상황 때문이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의 궁금증은 바로 이 부분이죠.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이 가능한 걸까? 결국에는 투기자산의 성격이 불가피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안전자산과 비트코인의 어떤 행태를 보면 확실히 조금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금, 미국 국채, 엔화 이런 전통적인 안전자산들은 일단 변동성이 낮고 시장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금이 이쪽으로 몰리게 되는 그런 굉장히 선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디지털 골드라는 별칭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가격이 크게 출렁인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과연 비트코인이 위기 상황에서 자금을 이쪽으로 땡기는 안전자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위기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를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2018년 무역전쟁 시기에는 당시에 미국과 중국의 긴장감이 고조됐을 때 금값 상승과 함께 비트코인도 일정 부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의 기능이 일부 확인이 됐었다, 이런 분석도 나왔던 거고, 하지만 관세 발표 직후에 단기 폭락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장 심리에 따라 움직이는 리스크 자산적인 성격도 함께 드러났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면 안전자산의 특징도 있지만 저렇게 바라보면 위험자산으로서의 선명한 특징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상황도 한번 짚어보면 이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비트코인도 급락을 했었죠. 하루 사이에 50% 이상 폭락을 했었던 2020년 3월, 그날을 우리는 모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른 위험자산과 비슷하게 움직였다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빠르게 반등하면서 큰 상승을 선보였었는데, 이 초반 공포 국면에서는 함께 폭락하지만 유동성 장세와 겹치면서 크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도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 코로나 때와 비교를 하자면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위험자산으로서의 특징이 조금 더 강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정부나 정치 리스크와 또 비트코인의 관계, 이런 관점으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정 통화와 달리 비트코인은 국가나 중앙은행 정책에 직접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시장의 불안을 키울 때 상황에 따라서는 법정화폐가 동시에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겠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정치 경제적인 변덕에서 상대적으로 독립돼 있다, 이런 시각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멘트 한마디 한마디 이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는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독립돼 있다라는 점보다는 위험자산 시장과 사실상 동조화된 모습을 조금 더 강력하게 보였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전자산의 성격과 위험자산의 성격이 상황에 따라서, 특히 시장 심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큰 변동성 때문에 안전자산은 아니다, 이런 반론도 늘 존재하고 있죠.
주식이나 알트코인 대비 유동성, 또 인지도가 크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인정을 하는 그런 종목이 또 대장으로서의 비트코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위기 때는 어느 정도의 자금 유입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그래도 안전자산, 금과 동일선에 놓고 바라보긴 어렵지 않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터졌을 때 그 초기 단계에서는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세를 일시적으로 보이기도 했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성격이 분명히 보여질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라는 게 암호화폐 투자자, 비트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리까리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완벽한 안전자산의 지위는 아니지만 정치적인 리스크 해지 자산 정도로는 바라볼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시각이 또 최근에는 조금 더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변동성이 과하다, 그런 의견과 국가 정책 리스크에서 자유롭다라는 측면을 높이 평가하는 의견, 이런 것들이 맞부딪힌다라기보다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어떨까 싶고, 정치 경제 리스크가 커질수록 비트코인을 해지 수단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아직은 금과 같은 안전자산과는 다른 특성도 확연히 존재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이 지금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지정을 했고, 연기금을 비롯한 대형, 초대형 기관들이 비트코인으로 진입 속도를 가속화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과 함께 이런 기관들의 진입이 더 전폭적으로 이루어질수록 그런 시간 속에서 안전자산의 어떤 특징을 조금 더 상대적으로 키우고 위험자산으로서의 특징을 상대적으로 낮춰가는 그런 식으로 접점이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트코인이 보여왔던, 역사적으로 보여왔던 그런 변동성의 이 폭 자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갭이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상당히 좀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한데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다 보니까 특성 자체도 독특하다, 이렇게 또 바라보면 이 두 가지 상황이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치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의 시대 양상의 측면을 보이고 있을 이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단기 변동성에 즉각적으로 대응한다, 이거는 사실 우리 같은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전문적인 트레이딩 능력, 기술적인 분석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기, 장기적인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의 변동성보다는 거시경제적인 큰 흐름을 바라봐야 되고, 하루의 시세 변동, 단기적인 시세 변동에서는 조금 거리를 두려는 그런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시기로 접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관세 갈등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기간에 하루 이틀 사이에 빵 하고 완전 종결,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특히나 또 각국의 정책, 경기 사이클, 미중 경쟁 구도, 이런 것들은 짧으면 몇 달, 길면 몇 년에 걸쳐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여전히 위험자산으로서의 특징이 살아있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대응을 적극적으로 한번 성공적으로 잘해보겠다라는 건 어쩌면 조금 지나친 욕심이 아닐까, 그런 부분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단타 매매로 대응을 하려면 예측 자체가 상당히 어렵죠. 단기 변동성에 대응하려는 심리 역시 또 마찬가지 그런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잠도 못 자죠. 일도 못 하고, 그렇게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또 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장기 관점에서 이 전통 자산, 암호화폐, 현금 내지는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각화시켜서 짜둔다라면 이 관세 쇼크나 통화 정책의 변화에서도 어느 정도 완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게 단기적으로 대응 자체가 되게 어렵잖아요. 심리적으로도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고, 왜냐하면 트럼프의 어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이 뭐 폭등과 폭락이 지금 계속해서 뭐 하루 이틀, 일주일 간격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그런데 단기간에 해소되진 않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단타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과 액션 플랜에 대해서 당장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기인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분석가들의 전망은 뭐 그렇게 썩 나쁘진 않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12시간 차트를 통해서 강력한 강세 다이버전스가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걸 고려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유일한 지점은 8만 달러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만약 여기까지 깨지게 되면 하락 추세 돌파 가능성이 높다. 깨지면 다시 한번 7만 6천 달러 리테스트 가능성이 있는 거고, 지금 수준에서 잘 유지가 된다라면 이제 9만 달러 랠리 기대감이 더 고조가 되겠죠. 물론 트럼프의 멘트가 엄청 중요하겠지만. 코인 시그널스, 이건 일간 차트입니다. 7만 7천 달러에서 말했었던 8만 5천 달러 목표가 달성됐다. 추가 상승 전에 8만 2천 달러에서 8만 4천 달러 구간, 여기서 소폭 조정이 예상되고 그 다음 목표는 9만 5천 달러가 될 것이다. 딱 이렇게만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 사이에 또 이 거시경제 리스크가 어떤 방식으로 펼쳐질지가 참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고든, 이건 주간 차트입니다. 모든 것이 거대한 강세장을 가리키고 있다. 삶을 변화시키는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 되게 괜찮고 조금 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결과를 맛보며 다시 한번 10만 달러 위에 자리한 비트코인의 모습을 머지않아서 바라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이고 뭔가 경험치기 부족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정말 굉장히 까다로운 시기인데, 이럴 때일수록 결국에는 중요한 게 멘탈 싸움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현명하고 전략적인 계획, 스탠스 잘 정립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